자, 얘들 안녕? 너희들은 다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돌아갔는데 선생님은 오늘도 학교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역사 원격 수업을 찍고 있어. 오늘 우리들은 선생님이 저번에 막 거란의 3차 침략까지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여진족의 침략과 그리고 동북아시아 당시 고려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오늘 수업을 끝내도록 할 거야. 그렇게 많진 않아. 우리가 저번에 21쪽 했었지?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절반만 하게 될 거니까 오늘도 힘내서 너희들 수업을 다 같이 열심히 들어봤으면 좋겠어. 자, 준비됐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여진족의 침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야. 여진족이 초창기에는 고려를 부모의 나라라고 섬겼다가 갑자기 요놈들이 눈이 휙 돌아가지고 자기들이 힘 좀 생겼다고 이제 고려가 부모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신하의 나라, 오히려 쫄따구들, 우리한테 굴복하고 우리한테 복종해야 되는 놈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자, 한번 그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과 오늘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자, 얘들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거야. 지금 우리는 이제 여진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여진족이 바로 이 한경도, 바로 이 만주 지역에서 이렇게 걸쳐서 생활하고 있었던 민족이라고 그래. 그리고 말을 타고 다니던 유목민족이었었고, 자, 그렇다면 유목민족 뭐만 하면은 그 척박한 토지에서 항상 자연과 맞서 싸우며, 그리고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전투를 통해서 다른 부족을 약탈하거나 언제나 이렇게 전투, 어떤 전쟁, 분쟁, 싸움 이런 데 굉장히 특화됐던 민족이었지. 그리고 뭐 어릴 때부터 말을 탈 줄 알고 이제 청년 한 너희들 나이쯤이 되면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활도 쏠 수 있고 그 활을 쐈다 하면 백발백중이었다 라는 민족인데, 처음에는 여진족이 굉장히 세력이 작았지. 어떤 꼬맹이들이었어. 이 꼬맹이들이 그래서 이제 고려는 어떻게 봤을 때는 굉장히 자신들보다 어떤 문화가 발전돼 있고, 그리고 어떤 기술적으로도 앞서 있고, 일단 국토도 넓었고, 그리고 국력이 강했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 고려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 고려를 우리의 부모의 나라로 섬기자 라고 하면서 고려를 처음에는 부모님처럼 받들어 모셨다고 그래. 아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이러면서. 그리고 고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유목민들, 말 타고 어떤 거친 민족이랑 이들을 적으로 돌려서 좋을 건 없잖아. 그렇다 보니까 고려 역시 얘네들한테 뭐 금이라던가 아니면 식량이라던가 이런 걸 내주면서 야, 그럼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 아, 그래? 야씨, 아빠라고 불러봐. 엄마라고 불러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여진족을 회유했다고 그래. 그러다 어느 날 점차 이들의 세력이 확장되고 더욱더 강성해지면서 땅이 넓어지고, 여기에는 원래 거란족이 있었지. 이 거란족이 이제 쇠퇴했어. 고려를 침략하려 했으나 오히려 처참하게 깨지고, 이렇게 거란족의 화려했던 역사도 점차 쭈그러들고 있었던 거야. 바로 그때 여진족이 야, 저놈들 좀 약해 보이는데 한번 물어 뜯어버리자. 우리 항상 국제정치의 관계에서,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에서 국력이 쇠퇴하면 다른 나라한테 먹힌다. 진리, 어떻게 보면 진리지. 그러다 보니까 여진족이 거란족을 완전히 격퇴를 해버리고 점차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중에 이제 고려와도 이제 점차 국경을 맞대고 어떤 충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던 거야. 그래서 이 처음에는 여진족이 뭔가를 달라고 했을 때 우리 고려가 언제까지 퍼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안 돼, 야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이런 순간 갑자기 눈이 획 돌아가지고 이런 썩을 놈들 하면서 말을 타고 침략해가지고 우리 고려의 어떤 백성들, 그 국경지대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약탈하고 막 죽이고 빼앗고 불지르고, 그렇게 점차 여진족의 반응이 심해지자 고려에서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지. 바로 그래서 당시에 어떤 대장군이었던 윤관을 시켜서 이 여진족을 박살을 내도록 해라. 그래서 고려의 군대가 여진족과 싸우면서 점차 여진족을 몰아내고 있었어. 그렇게 해서 몰아냈으면 좋았는데 해피엔딩이 아니었던 거지. 생각대로 흘렀던 게 아니었던 거야. 고려군이 너무나도 깊숙이 여진족의 영토로 들어간 결과 여진족에게 오히려 역습을 당해서 처참하게 박살이 났었지. 오히려 우리 군대가. 윤관도 여기서 수많은 여진족의 목을 베었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은 상태였고 이제 눈물을 머금고 다시 고려로 후퇴하게 되었던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피해를 입었으니 또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 민족이 아니지. 당한 만큼 돌려줘야겠다.
그래서 윤관이 우리가 칼을 한번 제대로 갈아보자. 저 여진족, 저 부모도 못 알아보는 이 야만족들을 완전히 밀어버리자. 토벌을 하자, 정벌을 하자 라고 하면서 여진 정벌 계획을 세웠던 거야. 자, 그렇다면 당시 여진족의 군대 형태를 봐야 되는데, 여진족의 군사들은 기병, 우리가 보통 땅에서 이렇게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 사람들은 보병이라 불렀고, 기병은 말 타고 다녔던 사람들이야.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활을 쏘던가 아니 장창으로 밑에 있는 보병들을 섬멸하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기병의 역할이었는데, 당시 윤관이 1차로 이제 여진족을 정벌했을 때는 우리 군대가 대부분 보병 위주였던 거지. 상대방은 이제 여진족은 말을 타고 막 우리 병사들은 막 농락하는데, 우리 보병들은 이제 그 땅에서 어떻게 기동력으로 상대가 안 되잖아. 그렇게 당했었는데, 자, 그렇다면 내가 오늘날 생각하면 탱크랑 우리 그냥 소총 든 보병들이랑 맞서 싸운 거였지. 그것을 우리가 발판 삼아서, 타산지석 삼아서 바로 특수부대인 일종의 특공대였던 별, 무, 반을 편성했던 거야. 별, 무, 반을 편성했다. 별, 무, 반은 3개의 하위 군대로 이루어져 있었어. 우리가 뭐 군대를 살펴봤을 때도 어떤 소총수, 유탄수, 무슨 바주카 사수, 뭐 박격포 포수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별무반도 3개로 나뉘었는데, 바로 기병, 그리고 보병, 그리고 어떤 승려들을 중심으로 하는 승병, 이렇게 3개의 군사로 편성이 되었던 거야.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생님이 이번에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수업을 해볼까 해. 그래서 이렇게 별무반을 조직해가지고 드디어 여진족한테 복수를 할 때다. 자, 가자! 라고 하는 밀고 올라갔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여진족을 토벌하고 여진족을 정벌하고 이 지점에 어떤 동북구성이라는 것을 세웠다. 동북쪽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9개의 성이라는 의미야. 그래서 이 동북구성의 정확한 위치는 알아볼 수가 없대.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국가잖아. 그래도 막 고구려의 역사라든가 바라의 역사라든가 이런 역사를 조사하기 굉장히 힘든 이유이기도 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 동북구성은 어떤 많은 썰이 있는데 한 2만강 이북 쪽에 있었다라는 썰이 뭐 가장 유력하다고는 해.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니까 너희가 대략적으로 이쯤이었겠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자, 알겠지? 그리고 여진족 하면은 너희들이 처음에 뭐 말 타고 다니는 민족 생각할 텐데, 너희도 혹시 변발 알아? 변발? 사람 이렇게 완전 맞박 다 까가지고 여기 다 밀고 딱 여기 뒤에 꽁지머리만 남겨놓은 바로 그게 변발이라고 하는데, 이 여진족들 또는 우리 청나라 그 나라에서 있는 민족들이 변발을 했다고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역사 선생님께 다른 분께 여쭤본 결과 북방 민족이 말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얘네들이 머리를 여기를 싹 밀어가지고 맨들맨들하게 해서 공기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함이었다. 추진력을 더 얻기 위함이었다. 라고 너희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변발 사진이야. 막 황비용 옛날에 막 그런 영화도 많이 했었는데 거기 나왔던 이런 거지. 너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별무관을 조직해서 여진족을 정벌하고 이 동북쪽에 동북구성을 축조했어. 그러나 이 위치가 굉장히 척박하고 엄청 춥고 그리고 뭔가 물자 공급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진족이 이제 태세전환을 한 거야. 뭐 우디르도 아니고 막 우디르만한 태세전환 해가지고, 야,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땅 좀 돌려줘, 우리 못 살 것 같아,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동북구성이 굉장히 어떤 수비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다시 여진족한테 돌려줬대. 그래 얘들아, 뭐 아무튼 니들 이거 가져가고 다시는 까불지 마, 알겠지? 라고 그 여진족은 다시금 힘을 키우게 되었던 거야. 그래서 여진족이 결국 힘을, 자신들의 어떤 파워를 키워서 금나라,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게 되었는데, 바로 금나라를 건국하고 여기 지점에 있었던 거란족, 요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던 거지. 거기서 끝이 아니야. 원래 중국에 지금 통일제국이었던 송나라가 있었다고 했잖아. 이 송나라도 진짜 완전 다 남쪽으로 밀어버린 거야. 그래서 북송과 남송, 이 남송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여진족 새로운 나라인 금나라가 거의 중국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중국 북쪽 전역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너희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금나라 더 이상 과거에 그 말 타고 다녔던 어떻게 우리 부모님으로 섬겼던 그런 찌질한 나라가 아니었지. 이제 하나의 강력한 진짜 완전 엄청난 국가가 돼버린 거야. 강대국이 돼서. 그러자 요놈들이 다시 태세를 바꿔버리네. 야, 니들 우리보다 영토도 작고 우리보다 힘도 약하니까 이제 군신 관계를 맺도록 하자. 너희가 우리를 큰 나라, 임금의 나라로 섬기도록 해라. 너희들이 우리의 신하다 라고 하면서 다시 요놈들이 말이야 역할극을 시작하려고 했던 거지. 고려의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었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 결과 이제 우리 고려 내부에서는 엄청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거지. 아니 어째 이 야만족을 임금으로 섬기려 합니까? 우리는 이 송나라와 함께 교류하고 있었는데 제정신입니까? 그리고 다른 세력은 예로부터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사대에 어울리는 행위였습니다. 큰 나라인 금나라를 섬기도록 합시다. 그게 우리의 전통이었습니다. 라고. 자, 이 주장 싸움에서 어떤 세력이 이겼을까? 바로 군신관계를 맺자고 했던 세력이 이겼던 거야. 이 사람은 엄청난 고려 왕실에서도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던 거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자겸. 이 사람은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배우도록 할 건데, 이자겸의 주장으로 고려와 금나라 사이에 군신관계가 맺어지게 된 거야. 물론 우리가 신하, 물론 우리가 쫄다고. 그렇게 해서 여진과의 관계는 이제 군신관계로 다시금 재편되게 되었다라는 거 너희들이 생각하면서 빈칸은 다들 잘 채웠길 바래. 그렇다고 이제 고려가 대외 교류를 어떻게 맺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자.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얘들아, 자 그러면 이제 활발한 대외 교류, 고려가 어떤 나라들과 교류를 맺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이제 4번 하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중국을 통일시켰던 송나라가 있었지. 이 송나라와도 많은 교류를 했었는데 송나라도 생각이 있었던 거야. 지금은 좀 막 거란족, 여진족 막 이런 애들 때문에 자신들의 국가가 국력이 점점 쇠퇴하고 위축되다 보니까 고려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고려를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좀 더 확장시켜볼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거지. 고려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고려와의 친교를 통해서 주변 나라들, 북방 민족이었던 거겠지? 그래서 주변 세력을 견제하고자 했다. 그치. 국제정치 사이에서는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치밀한 합리적인 계산이 항상 그 밑바탕에 깔려있어. 지금은 뭐 끝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진행 중인 논쟁 중에 오늘날과 비교해 보자면은 지금 현대 들어서는 우리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한다 그랬지? 고고도 방어 전략 미사일 시스템. 선생님은 언제나 정치적 중립을 지향해. 그 어떤 편도 들지 않을 거야. 아니야. 아무튼 선생님은 중립이야. 이 사드를 배치한 거 역시 미국이 바로 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라는 속뜻이 내포했던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주한미군을 배치하는 거 역시 우리 한반도를 우리나라를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는 거일 수도 있으며, 이제 중국 또는 북한, 러시아 이런 동북아시아 세력에도 자신들의 영향을 끼치기 위함이다 까지도 너희들이 생각하면 될 거야. 마찬가지로 송나라 역시 고려와의 이런 외교 관계를 통해서 주변 세력한테 니들 까불지 마. 우리 고려랑 친해. 알지? 양동작전 그냥 앞에서 치고 뒤에서 치고 그런 식으로 주변 세력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 한번 너희들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거란이야. 거란이랑도 우리가 교류를 맺었어.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법. 거란과 이제 세 차례 치고받고 막 싸우니까 이제 야 우리 친구 아이가? 야 남자가 막 주먹을 서로 이렇게 내지르고 주고받았으면은 이제부터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지. 우리는 친구! 이러면서 지냈대. 거란이랑 고려가. 그래서 침략 끝에 교류를 시작하였고, 이 거란에 있던 대장경이 있었는데, 이 거란의 대장경은 후에 고려의 대장경 편찬에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여기 빈칸에 적어놓으면 될 거야. 거란과의 교류가 고려의 대장경 편찬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그래서 훗날 우리 유명한
팔만 대장경에 아마 영향을 주었던 걸 거야. 자, 이뿐만 아니야. 고려는 발도 넓었어 아주. 이슬람, 저기 서남아시아, 저기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도 교류를 맺었다고 해. 그래도 고려는 어떤 이들의 어떤 특이한, 아무래도 우리랑 이 생김새가 다르니까 그래도 많은 호기심을 가졌다고 하고, 이 사람들과도 어떤 긴밀한 관계, 어떤 잦은 교류, 많은 교류를 맺었다고 한다라는 거. 이 사람들이 갖고 오는 물건도 고려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구할 수 없었던 신기한 물건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교류를 맺었는데 바로 이때 우리 대한민국, 한국이 영어로 뭐야? 대한민국. 바로 코리아지, 코리아. 코리아가 바로 이 사람들에게 전해짐으로써 서방 세계의 우리 고려, 한국이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된 거야.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슬람뿐만 아니라 거란, 송나라, 일본, 모든 나라들은 바로 고려의 국제무역항, 어떤 고려의 관문을 거쳐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곳이 바로 벽란도야. 벽란도는 바로 개성 옆에 있었던 항구 도시인데,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인천항 또는 부산 국제항, 한 그 정도 급의 거대한 항구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 당시에 비행기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어떤 배를 통해서 서로 왕래하면서 많은 교류가 이루어졌었던 거지. 그래서 벽난도를 통해서 어떤 교류가 이루어졌고, 서방 세계의 고려가 막 거려 하면 거려, 막 고려 하다가 이게 점차 고려가 코리아라고 됐던 거라는 거 너희들이 잘 기억해 주길 바래. 알겠지? 그래, 이 정도는 뭐 너희들 다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일 거 아니야. 물론 모르면 지금부터 알면 되는 거고.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진족과의 관계, 그리고 활발한 주변 국가의 대외 교류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프린트 할 테니까 너희들 온라인 수업 잘 듣고 프린트 빈칸 꼭 다 채워. 선생님이 채우라고 경고했어. 이거 프린트를 채우지 않았다는 거는 너희들이 온라인 수업을 켜놓기만 했다는 거지. 그치? 안 그래? 맞잖아. 그러니까 수업 아무튼 성실하게 잘 들으면서 만약 못 채웠으면 친구한테라도 보여달라 그래. 알겠지?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했고, 태풍 조심하고, 그리고 코로나. 코리아 얘기하다가 헷갈렸어. 아무튼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심하고, 우리 다들 학교에서 다시 만나길 바란다. 다음 시간에 만나.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